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키통 아저씨 이철입니다. 오늘은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공격을 감행했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사 보복 공격이 이어졌고요. 아직까지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보복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인명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서 출발되었는지 한번 간략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튀르키예는 왜 하마스를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은 후 한 달 후인가요? 이스탄불에서 잠시 체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3주간 체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청한 TV나 그 신문의 그 언론 보도는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입장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지금 보시는 이 신문 보도처럼 거의 많은 지면을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은 가자 지역의 그 참혹한 그런 현상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민족과 나라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평행의 짧은 거리의 작은 나라입니다. 남북 길이가 470m 정도 되고요. 이게 가장 넓은 폭이라고 해봐야 135km 밖에 안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짧은 거리의 좁은 면적, 그리고 국토 대부분이 이제 불모진 그런 땅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기에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 야훼가 유대교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한 때가 기원전 약 2000년이니까요. 지금부터 얘기하면 약 4000년 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대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기원전 13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민족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즉 이스라엘을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거의 동시대에 해양민족이었던 필리스틴인이 가나안으로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인과 필리스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필리스틴인은 나중에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같이 살게 되었죠. 자,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세웠는데요. 기원전 1020년경에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제 유대 민족은 떠돌이 민족, 디아스포라라 해서 이제 유랑 민족이 되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땅은요, 이제 로마의 지배를 거친 후에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곧 이어서 아랍 이슬람 세계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됐고요. 이집트에 있었던 맘루크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1517년부터는 약 400년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제 쫓아냈죠. 그리고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이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 이름이 많은 역사서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행운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 기회를 영국이 만들어줬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거대 제국 오스만 제국이 망하고 있을 때 그 중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제일 먼저 눈치챈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는 것도 발빠르게 알았습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이제 망하게 하는데 유대인과 아랍 민족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혹할 만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유랑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이전에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아랍 민족들에게는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도 약속을 했습니다. 영국의 외교력에 힘입어서 이제 국제사회가 1948년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이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위쪽으로 보면은 레바논, 시리아가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있었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집트가 국경을 다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자 이들 아랍 국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요. 그래서 아랍 국가 연맹과 이스라엘 간의 소위 중동 전쟁이라 불리는 이 무력 충돌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무력 충돌을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2개 지역이 형성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자 지역과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이슬람 팔레스타인이 거주할 수 있는 2개의 작은 자치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계, 이런 분쟁 관계는 한 지붕에 2 가족이 살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요. 완전히 이질적인 2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완전히 다른 둘의 개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번 모색해 왔으나 말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고대에는 현재 이스라엘 땅에 주인이 없었으니까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도 팔레스타인인들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여기가 우리 땅이고, 팔레스타인은 여기가 우리가 살던 그런 고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땅의 갈등을 증폭시킨 그 계기는요. 7세기경에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탄생이 됐는데,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무슬림이 된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투쟁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 지역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이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이 없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여기에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력이나 외교력 면에서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이 대적할 수 없는 상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킬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이제 가자 지역과 서한 지구 이렇게 2개의 지역을 이제 자치지구로 가지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라는 이제 무력 단체이자 정당이 여기 지배하고 있고요. 저 서한 지역에는 친서방적인 이 파타라는 정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팔레스타인 조직이긴 하지만 하마스와 파타 간의 그 노선 차이가 있어서요. 사실은 별개의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2번째,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공격을 시도한 이래 이제 튀르키예는 계속 하마스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튀르키예는 왜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나 또는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저희는 본능적으로 어느 쪽이 선한 쪽이고 어느 쪽이 나쁜 쪽인지 이걸 구분하려 합니다. 선한 자는 누군가, 악당, 빌런은 또 누구인가. 자, 이 사태를 보면서 국제사회는 각자 판단과 신념에 따라서 어느 쪽은 이스라엘 쪽을 지지하고 어느 쪽은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 조직 또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긴 이래 친미 정책을 추구해온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우호적인 관계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튀르키예의 이스라엘 관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2002년 이제 말기부터 튀르키예에 아주 신선한 그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소위 세속주의라 해서 친미적인 성향의 그 정부였다면 2002년 말, 즉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슬람 성향의 그 정의개발당 정부가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는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서 2003년 이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변화냐면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튀르키예 외교의 크게 변화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슬람 성향의 그 정치 지도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신념과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21세기 술탄이라고 할 만큼 정치적인 신념과 카리스마가 아주 확고한 그런 통치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그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400년간 지배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무슬림을 보호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자 지구는 길이가 41km이고요.
폭이 10k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지역인데 이게 사실상 이제 봉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2009년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몬 페레스 대통령과 이제 설전이 있었고요. 그 설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무자비한 살상을 한다. 이것을 비난한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사회자가 이제 발언 시간이 다 됐다고 이제 제지를 하자 이를 참지 못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 장면. 아랍 세계는 말이죠. 이 박차고 일어난 이 패기에 대해서 열렬한 환영을 보냈고요. 에르도안이라는 인물은 중동과 아랍 세계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 늘 하는 레토릭이 있습니다. 큰 시각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그 지도에서 없애려는 어떠한 시도는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두 번째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과 EU,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자신들의 땅을 보호하려는 홀리 워리어, 성전 기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면책벌을 준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빨간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준 것이 미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에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는 팔레스타인에게 빨간 카페트를 깔아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간 이 지역 내에서 그 맹주의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텐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국가 체제 해법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과연 두 국가 체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그 해법을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역사적 책임 의식에서 바라보고 있는 튀르키예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가자 지구의 그 역사와 왜 튀르키예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